요즘 MZ세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나름 개성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다 좋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잡음도 많더라고요. 워낙 독특해서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우리 같은 꼰대들과는 영 맞질 않죠. 여기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이제 막 커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해숙 F&B. 맞아요. 바로 우리의 유쾌한 할머니 정혜숙 씨가 악마 남편에게 복수하다가 만든 회사죠. 여기에서도 MZ 사원들이 들어오고야 말았어요. 자, 시니어대 MZ 정혜숙 씨는 이 난관을 어떻게 유쾌하게 헤쳐나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봐요. 여기는 해숙 F&B 회의실. 정혜숙 대표 63세. 내가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SNS 팀장 임지연 29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노동법 위반이라고요. 정혜숙의 차가운 미소. 여기 이 서류에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시간은 3개월 전으로. 복수를 끝낸 나 정혜수. 이제는 내 이름을 건 회사 해숙 F&B를 제대로 키울 때였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변에서들 말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고 부르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원들 10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11시 온라인 팀장 임지연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여유롭게 나타났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였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요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자 도윤이라는 친구. 회의 중에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컴퓨터만 두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며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이너 수진. 우리 회사 로고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거 너무 촌스러운데요? 할머니 회사 같아요. 말실수라며 사과는 했지만 그 눈빛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후 5시 50분. 긴급 회의가 있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 약속 있는데요? 6시 칼퇴 아니었어요? 도윤도 컴퓨터를 껐습니다. 야근은 무능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수진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시간은 제 거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3명 모두 당당하게 퇴근해버렸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나와 오부장. 오부장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는 있죠. 그날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연의 인터넷 홍보팀. 회의 시간에도 모두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광고 결과를 물었습니다. 지연이 자신만만하게 전자기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조회수 15만, 좋아요 2만 개, 댓글 5천 개. 대박이죠? 완전 성공이에요. 그녀는 득이양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의 비율 0.2%. 다른 회사들 평균의 5분의 1. 15만 명이 봤지만 제품을 산 사람은 겨우 300명. 예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 장사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대표님은 젊은이들을 모른다고.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월급도 감성으로 줄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개발팀.
도윤이라는 친구가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김 과장이 주의를 줬지만 업무 관련 영상이라며 이어폰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게임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디자인팀에서는 수진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명령어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손으로 그릴 필요가 없다고. 옆에서 50대 디자이너 차 부장이 손으로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일하냐고. 비효율의 극치라고. 차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펜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젊은 직원들끼리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대표가 완전 꼰대라고. 감성도 없고 융통성도 없다고. 다들 퇴사 생각 중이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청소 담당 최 씨 아주머니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 씨 아주머니와 나는 30년 지기 친구라는 것을. 퇴근 시간. 정확히 6시. 젊은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컴퓨터 전원도 끄지 않고 서류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뒤에 남은 나이 든 직원들. 김 과장이 도윤에 켜진 컴퓨터를 정리했습니다. 차 부장이 수진의 어질러진 책상을 치웠습니다. 오 부장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내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오후 11시. 갑자기 회사 컴퓨터 서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고객 정보 저장 장치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최악의 경우 5만 명 고객 정보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오 부장이 급히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일 전 영상. 도윤이 퇴근하면서 정보 백업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장면. 야근하기 싫어서 백업을 꺼버린 겁니다. 오 부장이 내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증거가 있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고. 새벽 1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스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오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회사 나와. 서버 장해놨어. 도윤이 불평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내일 출근해서 하겠다고. 오 부장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고객 정보 5만 건 날아간다. 손해배상 5억.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새벽 2시. 도윤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서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복구하세요.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서 날아갑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은 어디 있냐고. 당신이 팀장이잖아요. 책임지세요. 그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너무하다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했죠. 그럼 실수도 그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도윤은 억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백업을 껐다는 것을. 첫째 날. 도윤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새벽 4시. 나이 든 개발자 김 과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은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 함께 일했습니다. 둘째 날.
밤을 새운 김 과장이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화장실 가려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있구나. 셋째 날. 또 다른 나이 든 직원 박 대리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힘내요. 우리 회사 함께 지켜야죠.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11시 47분. 마침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백업을 껐어요. 나끈하기 싫어서.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대표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책임지고 끝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윤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서버실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아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도윤 씨에게. 당신이 백업을 껐던 거 알고 있어요. 원래 5억 물어내게 생긴 거였어요. 72시간으로 퉁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직원들의 시간까지 갈아 넣어서. 하지만 당신이 뭔가를 깨우쳤으면 난 그걸로 됐어요.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그때마다 책임지세요. 그게 진짜 프로예요. 정혜수. 나중에 들으니 도윤이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김 과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친구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명은 건졌구나. 같은 주, 디자인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제품 포장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최신 유행을 반영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했다고. 나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의 한 작은 회사 제품 포장. 수진의 디자인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건 뭐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참고 자료를 봤다고 변명했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베낀 거죠. 저작권 침해로 법원 가면 어쩔 건가요? 수진이 컴퓨터 프로그램 탓을 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탓하지 마세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쓰는 건 사람이고 책임지는 것도 사람이에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 씨, 2주간 공장 현장으로 가세요. 우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오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왜 자기가 공장에 가야 하냐고. 거기서 진짜 창의성이 나와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둘. 이제 2명.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인터넷 홍보팀 성과는 계속 바닥이었습니다. 조회수만 높고 매출은 제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팀을 재편성하겠습니다. 온라인 2팀을 새로 만듭니다. 공장 아주머니들 8명으로 구성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온라인 장사를 한다고요? 인터넷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나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 당신이 가르쳐줘야죠. 네! 뭐라고요? 오늘부터 당신은 온라인 2팀 소속이에요. 팀장 직급은 없어집니다. 평사원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학력은 들어올 때만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필요한 건 결과예요. 당신은 결과가 없었어요. 지연은 굴욕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3명 모두도 인턴 민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25세. 지방에서 올라와 작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빚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100곳 넘게 지원해서 유일하게 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말에 점점 흔들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손해라고. 인턴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물류창고에서 박미숙 아주머니를 봤다고 합니다. 54세. 공장 근무 20년 차. 박미숙 아주머니가 지게차를 능숙하게 몰며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힘드시죠? 박미숙 아주머니가 지게차에서 내려 민지를 봤습니다. 힘들긴 근데 일이 원래 그런 거지.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열심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박미숙 아주머니가 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25이요. 나는 54야. 너보다 딱 2배 많아. 근데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 컴퓨터도 배우고, 인터넷도 배우고, 근데 벌써 대충 하고 싶다고? 그럼 54살 되면 뭐 할 건데? 민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민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남아 물류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지게차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창고 정리도 솔선수범했습니다. 2개월 뒤, 민지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됐습니다. 물류팀에 배치했습니다. 그 아이가 작업복을 입고 지게차를 몰며 환하게 웃더군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공장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온라인 이 팀. 처음엔 스마트폰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심. 박미숙 아주머니의 첫 인터넷 생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박미숙이에요. 이거 우리 회사 된장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우리 딸 먹이려고 3번 맛봤거든요. 색소 하나도 안 들어갔고 우리나라 콩 100%예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귀여우냐고. 진짜 같다고. 믿고 산다고. 사투리가 정겹다고. 2시간 만에 준비한 재고 3,000개가 다 팔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기가 몇 줄을 고민하며 만든 광고보다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2시간이 더 강력했습니다. 박미숙 아주머니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연아. 장사는 말 예쁘게 하는 게 아니야.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정말 좋아서 파는 거. 그럼 사람들도 알아. 다 통해.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저 아이는 깨달을까?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 하지만 지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아주머니들한테 졌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아이는 몰래 고객 정보에 접근해 경쟁 회사에 흘렸습니다. 이 팀의 인터넷 생방송 중에 나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조작입니다. 아줌마들 동정심 유발 장사. 박미숙 아주머니가 상처받았습니다. 나 진심이었는데. 민지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아주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오 부장이 감시 카메라와 컴퓨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지연의 컴퓨터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만 나온 아줌마들한테 밀려나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정은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결과까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기회를 스스로 날렸어요.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사는 배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나가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숙 F&B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3배 올랐습니다. 식품 부문 전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약속대로 포상을 하겠다고. 온라인 2팀 전원 하와이 3박 5일 포상 휴가와 전 직원 특별 성과금 500만 원씩. 공장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미숙 아주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만 일했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꾸세요. 당신들이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한 명을 더 불렀습니다. 민지 씨도 함께 가세요. 민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요? 당신은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상 받을 자격 있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키우는구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박미숙 아주머니와 공장 언니들이 파도를 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진짜 하와이에 왔네. 평생 공장과 시장에서만 일했던 분들. 처음으로 태평양을 밟았습니다. 민지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 옥상 바. 박미숙 아주머니들이 생전 처음 칵테일이라는 걸 마셔봤습니다. 언니, 우리 꿈 같지 않아? 진짜 대표님 아니었으면. 민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들, 저 솔직히 처음엔 대표님 무서웠어요. 우리도 완전 독재자인 줄 알았어. 박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릴 진짜 사람으로 본 거야. 학력도 나이도 아니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20년 공장 다니면서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거든. 근데 대표님은 우리 이름 불러주고 할 수 있다고 했어.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민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100번 넘게 떨어지고. 근데 대표님이랑 아주머니들 보면서 배웠어요. 일이 뭔지, 진심이 뭔지. 박미숙 아주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지, 이제 진짜 어른 됐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정.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발목을 적시는 물.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IMF 때 모든 걸 잃었던 일. 남편의 배신.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세월들. 그리고 복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박미숙 아주머니와 민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잔하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책임.
그것만 있으면 어떤 세대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합니다. 1년 후 서울 해숙 F&B 본사 앞 한 여자가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지연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수대. 민지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임지연이요. 예전에 여기. 민지가 미소 짓습니다. 알아요.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요? 네, 올 줄 알았대요. 내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와요, 지연 씨. 나는 묻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해볼 거예요? 네, 이번엔 다르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내밉니다. 공장부터 시작해요. 6개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계약서에 천천히 이름을 씁니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환영해요. 이번엔 함께 가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습니다.